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나온 신간들 구매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설 연휴 동안에 뭔가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만화책을 잔뜩 읽어서 지난번에 산 책은 한 권도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또 책을 사서 오늘 책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을 살 때마다 약간의 그런 죄악감 이런 게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한국 출판계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막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도착한 새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 연휴 동안에 뭔가 읽었지만 완독까지는 하지 못하고 아마도 완독을 당분간 하기 힘들 것 같은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오니드 치프킨의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난번에 영혼의 물질적인 밤을 쓴 이장욱 작가가 번역한 역서인데요. 그래서 이장욱 작가의 그 영혼의 물질적인 밤을 읽고 좋아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좀 읽고 싶어서 찾아보던 와중에 이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을 번역하셨다고 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드 치프킨은 러시아 출신의 작가인데 많이 생소한 작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생존의 작가로 활동하지 않았고 의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특이한 게 앞에 그 유명한 수전선택의 서문이 있는데 일단 레오니드 치프킨은 어떤 사람이냐면 1926년에 당시에 소련이었던 민스크의 유대계 러시아인 의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치프킨은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의대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사망한 거는 1982년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사망했고 그런데 1979년이랑 1981년에 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발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1982년에 모스크바에서 결국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은 1980년에 쓴 작품으로 1982년에 미국의 한 잡지에 실렸다가 치프킨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러시아에서 출판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엄청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작가인데요. 여기 수전선택의 서문에 보면은 치프킨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프킨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바덴바덴에서 여름은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치프킨이 정말 좋아해서 도스토옙스키의 뭐 흔적을 자기가 뭔가 조사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상상도 가미해서 쓴 소설인데요. 그래서 바덴바덴은 독일의 휴양 도시인데 도스토옙스키가 도박벽이 있었던 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안나랑 결혼을 한 다음에 독일로 여행을 떠나는데 독일이랑 유럽으로 가서 독일에서 바덴바덴 이런 쪽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날리고 막 그런 시기의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안나랑 도스토옙스키가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나는 도스토옙스키보다 좀 많이 어리고 제가 한 중간까지 읽었다가 지금 덮었는데 도박해서 돈 잃고 또 아내에게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의 그런 낮은 자존심을 긁는 행동을 하면 또 엄청 화를 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엄청 우울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읽다가 지금 덮은 상태예요. 반절 정도 읽듯 덮었는데 일단 수전선택의 서문이 정말 좋고요. 이거 수전선택의 서문을 읽고 나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도저히 바덴바덴에서의 여름 소설 본문을 읽고 펴고 읽을 힘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전선택의 서문이 정말 명문이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당분간은 완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사서 도착한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잡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모에라는 월간 잡지인데요. 동화책에 관한 잡지인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에 2024년 그림책 대상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샀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표지에 나오는 이게 빵도둑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제가 이 빵도둑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캐릭터가 막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동화책인데 이게 표지에 있다고 해서 살짝 훑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달력도 동화책 작가님이 아마도 일러스트를 그렸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걸 어떻게 공짜로 띄워주다니 너무 좋은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곳에 걸어놔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서. 그 안에 보면은 진짜 동화책 이야기가 정말 잔뜩 실려 있습니다. 제가 말한 빵도둑과 호카호카? 말장난을 이용한 동화책 제목인 것 같은데요. 빵도둑도 시리즈가 여러 개 있거든요. 워낙 잘 나가는 책이라서 한국에서 번역되기도 했고 그래서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3년 모의 그림책 대상을 탄 것 같고 뭔가 영국 과자 이야기 이런 짧은 소책자도 이렇게 끼워져 있고 붙어서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탐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 흰머리 오목눈이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인연이 없었던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흰머리 오목눈이가 있어요. 흰머리 오목눈이 일본어로는 시마에나가인데 사실 이 새에 대해서 처음 한 것도 작년 3월에 제가 홋카이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 시마에나가가 유행이라서 기념품 가게마다 시마에나가 작은 뭐 키링이나 인형이나 아니면은 샘밴데 시마에나가 얼굴이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마에나가 흰머리 오목눈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실 오목눈이도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흰머리 오목눈이는 오목눈이가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머리에 줄무늬가 있는데 흰머리 오목눈이는 그런 줄무늬가 없는 새이고요. 흰머리 오목눈이 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간 모에를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알라딘에서 만화책 신간 알림이를 했는데 신간 알림이에서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이 엄청 일본에서 만화대상을 탔다는 이 책 1, 2, 3권이 동시에 출간되었다는 신간 알림이를 보고 뭔가 홀린 듯이 또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본에서 최근에 작년인가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히로세 스즈가 주인공을 맡아서 영화로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잡지에 그 영화 스틸컷이나 소개가 나와 있어서 좀 궁금했는데 이게 만화가 원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3권이니까 각 잡고 읽으면은 후루룩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대로는 뭔가 아까우니까 제가 연휴 동안에 읽은 만화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입니다.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약간 검색하기가 조금 어려운 만화책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라고 검색을 해서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8권까지 일본에서는 완결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6권까지 지금 번역 출간되었는데 아마 곧 7, 8권도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애니메이션이 언젠가 나온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1권의 거의 초반부에 미리 보기도 할 수 있는 페이지 앞쪽이에요. 거기에 좀 엄청 끔찍한 장면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읽으려고 시도했을 때는 읽지 못했는데 뭔가 갑자기 이런 만화가 읽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지동설보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천동설이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천동설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지동설이 진리라는 거, 지동설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동설이 이제는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가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지동설을 관측을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교회에서의 탄압, 뭐 이단신문 그런 것도 나오고 그게 주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갈릴레오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신문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문 기구로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는 지동설을 포기하겠다고 해가지고 고문은 안 당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은 가상인물인데요. 여기에 1권에서 나오는 이 라파오라는 소년은 12살 소년인데 어떤 계기로 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12살의 나이에 어떻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1권의 엄청 앞부분을 보면은 그 이단신문의 고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좀 끔찍한 장면이라서 고문 장면이 이렇게 종종 등장하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가리고 봤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고문 장면 빼고도 내용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뭔가 그 지동설이라는 과학적인 이론을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참 그런 이야기가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거는 그런 호기심과 지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때가 있어서 읽었는데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올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올해 나오면은 역시 펑펑 울면서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만화책은 히스토리에입니다. 이와키 히토시 작가, 기생수 작가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세트 할인을 할 때 샀는데 뭔가 미뤄두고 있다가 사실 11권까지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11권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10권까지 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서기관이었던 에우메네스의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만화도, 그것도 약간 역사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하는 만화도 조금 드문 것 같고, 사실 고대 그리스가 저에게는 생소한 지역이라서 잘 잡히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에우메네스랑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막 엄청나게 표정이나 감정 표현을 겉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막 겉으로 하는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되게 겉으로는 담담하면서도 속 시끄러운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좋아해서 약간 이 히스토리의 에우메네스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작가가 고령인데 거기다가 휴재까지 해서 완결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연휴 동안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만들고 싶은 여자, 먹고 싶은 여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NHK에서 드라마로 2기까지 방영을 하고 있나? 방영을 했나? 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OTT 서비스에는 이거를 수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만화 이야기는 잘 듣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같은 아파트에 옆 집에 사는 여성 두 명이, 한 명은 뭔가 소식을 하는데 요리를 좋아해서 뭔가 요리로 만들고 싶은 건 많은데 자기는 소식을 해서 다 먹을 수 못하니까 아쉬움을 느꼈고, 또 한 명은 어렸을 때 집에서 남자 형제만 먹을 걸 많이 주고 자기는 이렇게 양껏 먹지 못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을 한 뒤에는 양껏 먹는 그런 삶을 사는 두 여자가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어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우정이나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리 만화 보면 재밌긴 한데, 사실 저는 그게 먹고 먹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먹방 만화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한번 봤는데 그런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고충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이거는 일본 여성 작가가 쓴 만화책이지만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가서 읽게 되었고, 또 여기 한 3권인가 2권쯤에 또 이웃으로 이사 오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추가됨으로써 뭔가 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거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오늘 먹을 거 없겠네요, 오늘은 많이 안 드셨네요, 오늘은 많이 드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먹고 있던 음식도 더 이상 먹고 싶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고충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창작물 속에서 있는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나만 이상하고 나만 그렇게 유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것으로서 오는 공감이랑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부디 한국 OTT 서비스에 이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드라마가 빨리 수입이 돼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산 책이랑 연휴 동안에 읽었던 만화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